네, 뭔가 그림이 새롭죠. 갑자기 되게 고급스러워지고. 네, 여기는 장민혁 전도사님이 운영하시는 오레브 스튜디오고요. 네, 여기 방송한 김에 제 것도 찍으면 안 되냐 해가지고 지금 남의 장비 써가지고 정말 뻔뻔하죠. 어, 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게스트를 모신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인가? 네, 일단 처음이라고 하죠. 자, 첫 게스트 장민혁 전도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신학 공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장민혁입니다. 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구독자 수가 지금 한 6배 차이가 나는데 불러주셨으니까 최대한 뽑아 먹으려고 저희 채널에 올릴 것도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뭐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를 좀 제일 하고 싶어요. 신학생들이 마주해야 하는 미래가 어떤지. 지금은 현실에 눈을 떠서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네. 대가리 꽃밭으로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현실을 마주해야 돼 그쵸, 그쵸. 하는 것부터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기본적으로 4년 등록금이 얼마 정도가 들죠? 4년간. 한 학기 한 3, 400 정도? 그렇게 8학기니까 네. 400으로 잡으면 3,200. 네, 그 정도. 거기다가 이제 보통 자취를 하죠. 네, 자취하기도 하고 기숙사 하기도 하고. 어디 계셨어요? 하실 때? 저는 자취죠. 네. 그냥 학교 앞에 자취 한 얼마 자취인데 정도 드셨어요? 월세가 학교 앞에 한 50 정도? 월세가 50. 50, 60 정도. 네. 그러면 이제 1년에 대충 한 600. 600 정도.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방이었어가지고 저는 연세 계약으로 보통 했거든요. 그럼 연세 한 330 정도 나갔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근데 집세가 끝이 아니죠. 거기다가 뭐 어떤 전기세, 가스, 수도비, 그 다음에 식사까지. 네. 뭐 통학을 한다면은 그나마 여기서 한 1, 200 정도 빠질 수 있겠지만 통학도 사실은 뭐 어차피 네. 차 그쵸, 비 그쵸. 드는 건 마찬가지니까. 음. 그럼 여기까지 잡았을 때 대충 4년간 못해도 한 4천만 원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졸업하는 순간부터 그 학자금을 지고 네, 스타트를 하게. 그죠. 이게 딱 학부 4년만 한 거니까 네. 신대원 3년까지 끼면 더 많아지겠죠. 네. 네. 근데 대신에 그 학부생들한테는 하나 치트키가 있잖아요. 신학과들만의 치트키. 뭐죠? 우리들의 주말 알바. 아, 파트 사역. 네네네. 그렇죠. 음. 파트 사역을 그래도 구하기가 쉬운 편이죠. 네. 뭐,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지역별로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제가 기억하기에도 네. 한 5군데 원서를 넣으면은 한 3, 4군데서 다 오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오히려 우리가 선택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네네. 왜냐면 그 나이 대 친구들은 귀하니까. 음. 그리고 아마 그런 현상이 신대원 가는 나이 때까지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 초반까지는 그런 사역지 구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가 않고. 네. 네. 아마 그런 것들은 장신들도 비슷한 상황이죠. 네네,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때까지도 이게 현실을 지각을 못 하죠. 어차피 나중에 학자금을 했다 보니까 나중에 갚아 나가면 되겠지. 그리고 사역지도 잘 구해지네. 난 여전히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지. 라고 했다가 네. 이제 결혼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면서 본격적으로 네. 위기감이 보통 다가오죠. 신대원 졸업하면서 엄청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파트에서 준전임 넘어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준전임으로 넘어가기가. 네. 준전임이 정확하게 정의가 뭐예요? 얼마 정도 출근하는 걸 준전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임이 이제 5일 다 출근하는 거고, 네. 준전임이 거의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주중에 한 2, 3일 정도 나가고, 뭐 주말에 다. 근데 좀 예배가 있는 뭐 일수금 보통 뭐 그렇게 나오나요? 네네,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일도 보통 나가고, 근데 그 준전임을 구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리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트까지는 그래도 구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네. 이제 준전임부터는 페이가 높아지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준전임을 간다는 건 네. 이제 목사 한 수를 전제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 한 수까지 줘야 되니까 네. 조금 더 깐깐하게 뽑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또 오려면 또 이제 대학원 3년 MDB 과정을 또 거쳐야 되니까 6학기 네. 동안 학비가 또 비슷하죠. 한 3, 400 들어가고. 네네, 그 정도 더 비쌌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조금 더 올라가나요? 네, 학부보다 신대원이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럼 대충 뭐 이것도 한 400 뭐 대충 잡았을 때 네. 6학기니까 2,400. 그리고 뭐 학교 다니니까 이것저것 포함해서 대충 한 돈을 역시 한 3천만 원 쓴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일단은 지고 있는 비용만 7천만 원 가까이가 되는 거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막상 일자리를 구하려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나요? 신학교를 나오고서 그냥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전 학부부터 나왔으니까 네. 학부 나오고 신대원 가는 비율이 한 50% 정도 될까 말까인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다 다른 직업
가는데 뭐 음. 보험 설계 이런 일 하는 친구도 있고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한 친구도 있고 아예 뭐 다른 학교 다시 간 친구들도 있고.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음.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신학교를 오지 말 걸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되게 낭비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게 음. 진짜 자기가 소명이 확실해서 와서 네. 딱 자기가 생각한 대로 준비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거 그냥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4년쯤 지나서 이제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더 많이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 20대 초반을 너무 내가 아무 계획 없이 보냈구나 이런 거 되게 후회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렇죠. 음. 아 그럼 약간 좀 다시 학부 얘기로 돌아가서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학부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아, 어쨌든 신학과 가면은 교회랑 네. 비슷할 테고 교회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교제하는 것처럼 뭐 네네네. 성경 공부 나눔하고 음. 그런 일상들이 학부에서 펼쳐지겠지? 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네네. 실제는 좀 어떨까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학교 생활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공부를 할 사람들은 하는데 네. 그게 습관된 사람들은 그냥 와가지고 네.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뭐 이렇게 동아리, 어. 선교단체 그런 것만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알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마땅히 필요한 그런 지식도 없고 네네. 근데 뭐 돈은 돈대로 썼고 그러니까 선교단체도 되게 웃긴 게 예를 들면 뭐 어디 CCC 다 열심히 해 근데 얘랑 얘는 뭐 물리학과 무슨 뭐 경영학과 무슨 과야 근데 자기는 신학과야 근데 얘네랑 아는 건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얘네는 자기네 거 다 할 거 하면서 여기 와 있는데 신학과 강경 여기 와 있어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기로 도피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공부하긴 싫고 네. 근데 막 이런 거 재밌으니까 막 애들 돕고 음. 이런 거는 뭔가 지적으로 조금 더 게을러도 괜찮고 골치 안 아프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마인드로 와서 하는 친구도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부도 별 생각 없이 와서 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그거를 살려서 먹고 살기가 참 힘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시장성으로 봤을 때 네. 전도사, 목사는 음. 절대 희망적이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최근 그 지표를 한동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종교인 전체가 줄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군대 보면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군대가 지금 음. 그 기천불이 서로 안 싸워요. 옛날에 싸웠었는데 일단 기천불이 지금 전체가 다 적어가지고 네. 야 이건 우리가 연합해서 종교 자체를 좀 부흥시켜야겠다 이렇게 아. 이런 분위기여서 네. 근데 이게 사회도 똑같죠. 기천불 전체가 줄어들고 있고 그 중에 제일 빨리 줄어드는 게 기독교고 그러면서 동시에 1인당 헌금 액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또 노년층이고 하다 보니까 이건 시장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기초적인 시장성 생각도 안 하고 들어올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를 불경하다고 배우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어떤데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이미 사역자의 마인드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돈 이런 건 아예 그냥 몰라야 되고 하나님만 알고 성경만 보고 사는 게 사역자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배워온 친구들이 신학교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네. 신학교에서도 계속 그렇게 있다가 막상 이제 그런 어떤 생계 문제를 당면했을 때 좀 갑작스럽게 막막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딱 제 나이쯤인 것 같아요. 음. 30대 중반. 그때 딱 이제 현실을 깨닫고 네. 아 이제 내가 뭔가라도 했어야 되는구나. 음. 그러니까 뒤늦게 뭔가 시작하려니까 너무 길도 좁고 막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사역자라면 그런 고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라고 이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어떻게든 비슷하긴 했거든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는 안 했었고 네. 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그랬는데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장인어른이 저한테 목회자가 자비량으로 사역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부부가 너희가 먹고 살 거를 스스로 해결해라. 교인들과 상관없이. 그래야 너가 진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을 때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있다. 아니면 너가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면 그 교회가 잘못을 해도 너가 아무 소리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좀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지혜롭다는 게 이 세상을 정말 잘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내가 더 잘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얻는 내 시간과 어떤 체력과 여유를 또 좋은 일에 쓸 수 있을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이고 좀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 순결하기 위한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최소한의 고민 안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까지 별 걱정 없이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네. 지켜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지켜주겠지. 음. 하지만 대부분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죠. 음. 보통 어. 그걸 자기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맞아요. 그걸 자기 신앙의 결과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너네 부모님이 피땀 흘렸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 걱정 없었다가 사회로 나오는 순간 이제 그 고민이 어찌 보면 시작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준전임 되기도 힘든데 또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만약에 준전임이 되고 전임이 됐어. 음. 그럼 과연 그걸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 음. 과연 이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어. 나이 30대 후반에 만약에 교회에서 잘렸어, 나가게 됐어. 그럼 그때는 거의 사역지를 그때부터 못 구하더라고요. 네, 그 딱 40 넘어가면 되게 애매해진다고 들은 것 같아요. 다 사정이 비슷하죠, 당신들도. 네네. 애초에 그 홈페이지에서 사역자 구하는 거 음. 보면은 거의 대부분 만 40세 이하. 음. 그러니까 만 40세부터 50세 사이는 너무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50세가 좀 지나면은 단임 목사라도 넣을 수 있는데 네. 그 10년간의 기간이 애매하다 보니까 그럼 답은 하나야. 30대 후반에 내가 어떤 교회를 들어갔어. 그러면 거기서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개척지원금 받고 나오든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든지. 근데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문 게 보통 세 가지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유학이 있거나 음. 아니면 PhD 박사가 있어야 되거나 네. 아니면 막 정말 유명하게 뭐 TV 출연했던 뭐 유명한 책을 썼던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먹고 사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대형 교회 부목사 경력이 있는 경우도 아 많더라고요. 맞다, 대형 교회 어. 부목사가 있거나. 네. 근데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사실 얼마나 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거는 진짜 30대 중반까지는 몰라. 음. 그러니까 얘 어렸을 때 파트 사역지 잘 구해줬지, 뭐 전임 사역지 그래 조금 눈 낮추고 지방 가면 어쨌든 좀 구해진 경우도 많아. 그랬다가 이제 40대 되면 이제 쿵 다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로 남길 게 아니라면은 한 40대 후반쯤에 잘라버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괜히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또 마치 군대에서 네. 누구 이제 막 계급 올라가다가 별 어. 달면 나머지 잘라버리는 것처럼. 왜냐면 같은 동기 있으면 좀 애매해지니까. 네. 그것처럼 담임 목사가 될 재원이 보이면은 그 비슷한 사람들을 잘라내고 그 나이대가 대략 40대 후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40대 후반에 갑자기 세상에 나와. 말은 그럴듯하게 붙여. 개척 지원금 주면서 이렇게 나가게 하는데 사실은 약간 퇴직금 줘서 나가. 약간 이런 꼴인 거죠. 그럼 개척 지원금 들고 나가 갑자기 교회를 개척해. 지금 교회 5년 생존율이 2%가 그랬거든요. 제가 봤던 지표에서. 98%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갑자기 떨어지니까. 근데 나이 48이면 벌써 애들이 한 중학생, 고등학생 될 나이. 네.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기초적인 어떤 지식 없이 기반 없이 할 수 있는 일들밖에 없는데 네. 그런 일들은 대부분 리스크가 큰 일들이에요. 네. 아까 얘기했던 뭐 보험 설계사. 근데 주변에 그 보험 설계사 하신다는 분은 어떻게 좀 잘 되세요? 어때요? 저 그 정도는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니어서 그냥 그런 거 하고 있구나 이런 소식만 좀 들어본. 저는 제 지인이 그거 하다가 좀 망한 케이스를 알고 아, 있는데 네. 그 갔다 오신 분 경험담을 들어보면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뽕을 엄청 주입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다 신입하면은 신입 MT 같은 거 다 같이 가요.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가가지고 막 아, 너네도 보험왕 할 수 있다. 네, 가서 일부 꼭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출신 보험왕을 와가지고 네. 막 이제 어. 선거 사례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상품을 엄청 뿌려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 초호화 상품을 네. 해외 여행권 음. 막 이런 거 하고 또 되게 많이 했던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일부러 롤렉스를 차고 와요. 네. 그 다음에 누가 뭐 대답을 했어요. 음. 그럼 그 사람 나오라 그래요. 그 시계를 현장에서 줘요. 오. 일부러. 그러니까 이런 식의 퍼포먼스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다 뽕에 차 있어. 네. 그럼 그 사람한테 뭐 하라 하냐면은 그 초중고 대학교 그 졸업앨범 네. 갖고 오라 그래요. 거기 연락처 다 있으니까 거기다가 다 연락 돌리게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회생활 할 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얘가 지금 나를 돈으로 보고 있다는 거. 졸업한 신대원 전도사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주민등록번호 좀 불러주세요, 갑자기. 예? 아니, 주민등록번호 지금 제가 뭐 자산관리 뭐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뭐 좋은 상품인지 알아봐 드릴게요. 주민등록번호 빨리 불러주세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쁘기도 하고 관심이 없다. 아, 이거 다 하시는 거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전도사님, 근데 저희가 이 정도까지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쌓여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 사회 나오셨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너무 방법도 모르시는 거죠. 그런 어떤 기초적인 일들의 결말이 또 대부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 후에는 소식이 끊겨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어쩌다가 소식을 듣게 되면은 뭐 목회를 그만뒀다는 얘기도 있고 아예 교회도 안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많은 경우 현실인 것 같아요. 약간 신학생 A 결말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신학생 A의 이야기 나중에 뭐 올겨울에 나올 테지만 그 책을 쓰기 되게 쉬웠던 게 네. 그냥 흔한 세례들만 줄줄줄줄 썼더니 그냥 어.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학부생이랑 신대원생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 사회가 가는 방향이 네, 한 가지 전문 지식으로 살아남기 좀 어려워진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시대가 빨리 바뀌니까 그 지식이 언제 또 필요 없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좀 이 시대 변화에 맞게 빠르게 그걸 습득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캐치하고 그걸 네. 빠르게 배워서 활용할 수 있고 또 바뀔 때 또 빠르게 배우고 하는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저는 어떤 브랜딩이나 마케팅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하나가 있고 그 기술이 어떻게 어떤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를 이렇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좀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실질적인 방법들이 되게 많이 좀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먼저 일단 그거부터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일 기초적인 거. 너 진짜 이거 할 거냐? 음, 이거 굶을 수밖에 없어. 굶거나 네. 아니면 평생 나 언제 잘릴지 몰라 눈치 보면서 더더더 살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거를 각오하면서라도 정말 넌 이걸 하고 싶어.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굶어도 괜찮다면 그럼 와. 그래서 굶어도 괜찮은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니면 자기가 정말 생각해봤을 때 나는 굶으면 안 되겠어. 그러면 뭔가 직업 훈련을 받든 네. 지금처럼 그런 트렌디한 마케팅과 브랜딩에 대한 지식을 갖춰서 네.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든 자기 밥벌이는 해결할 수 있게 하든 음, 아니면 당장 1, 2년 휴학하고 근처에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왜 그 국가지원금으로 네네네. 자격증 딸 수 있는 것도 네. 많이 있고 뭐 드론 자격증 이런 것도 요새 많이 있고 하다못해 뭐 그런 거 좀 따보든가 음, 아까 뭐 애프터 이펙트 네. 우리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런 네. 것들도 편집하면은 1분에 100만 원?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만약에 신학생 시절부터 1년 휴학하고 그거를 자격증 딴 다음에 뭔가 좀 실무 경험도 쌓고 오면은 이제 언젠가 거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기반이 되니까 그렇죠. 외주 작업 좀 틈틈이 하면서 사역할 수도 있고. 네 음. 오래를 취직할 수도 있고 그럼요. 네. 환영합니다. 네. 네 그런 음, 실질적인 준비를 좀 하고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왜 옛날에 그 책 있었잖아요. 자네 정말 이 길을 가려고 하는가. 네. 그게 어떤 마인드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면은 우리가 묻고 싶은 거는 자네 굶어 뒤질 텐데 정말 이 길을 가려고 하는가. 음, 그래서 음, 그게 싫으면은 뭔가 좀 대비를 해야 되고 네네.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고 음. 현실을 겪고 있는 우리가 좀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럼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생계와 사역을 어떻게 병행할 계획이세요? 근데 저는 좀 약간 특수한 경우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미디어 사역을 하려고 신학교에 온 케이스거든요. 음. 그러니까 딱 목회를 생각하고 왔다기보다는 저 원래 음악을 하고 있었고 이 음악을 결국에 하려면 어떤 콘텐츠적인 역량이 필요하구나. 네. 그래서 이 미디어 사역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지금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이 역량이 겹치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영상 일을 하면서 이 영상 일을 기반으로 일반 업계에서 하는 외주 작업도 할 수 있고 기독교 콘텐츠도 만들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 기본 기초에 필요한 역량이 겹치는 걸 뭔가 만들고 네. 이걸 이제 일반 업으로 삼으면서 이걸로 또 사역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되게 그런 좋은 모델 중 하나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선례를 잘 만들어 드리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참조하시면서 아 나도 정말 네. 그렇게 영상 쪽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면 뭐 따로 연락도 DM도 한번 드려보시고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네. 여기 와가지고 좀 이렇게 알바 좀 해보세요 하면서 어떤 일 하나 체험도 해보고 제일 그 들어오면 자막 타이핑부터 시작하거든요. 아 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많이 해보시면 좋겠고 네. 또 그러니까 좀 뭐가 됐든 도전 좀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 있다 하고 싶은 일 있다. 어쨌든 신앙만으로는 안 돼요. 어. 그걸로 못 먹고 살아. 제가 어제도 아내랑 약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제 신학생들 너무 걱정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자기만의 뭔가를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쵸. 나를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내가 신앙이 좋고 뭐 성실하고 사람이 좋으니까 날 뽑겠지라고 하지만 그런 애들 100명 있어. 그런데 100명인데 왜 굳이 나를 뽑아야 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특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문 사역 분야를 좀 고민을 한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면으로 계속 그러니까 나를 대체할 수 없는 고유성이 뭔가를 계속 그걸 발견해 나가고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학생들 그게 약한 것 같아요. 자기 목소리를 듣고 내가 뭘 원하지? 그러니까 보통 착하잖아, 애들이. 네. 또 착하다는 거는 어른들 말 잘 듣는다는 거고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해서 발견했다면 거기에 시간을 쏟고 도전하고 음, 힘들겠지만 그 시간을 나눠서라도 꼭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엔 나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음. 현실을 마주해야 될 신학생들한테 너희가 이런 마인드로 오면 좋겠다, 이렇게 오면 좋겠다. 팁 있을까요? 좋아하는지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굶어 죽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정도 좋아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신학 때문에 다른 모든 걸 못해도, 그러니까 그래도 난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확신, 소명, 부르심이 있다면 이 길로 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길에 왔다면 그걸 좀 더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결혼하실 때는 반드시 돈 많은 집 안 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눠봤고요. 뭔가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구독 눌러주세요라고 하기가 제가 봤을 땐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아마 다 구독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막 딱히 드릴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 빌려서 제 채널 찍어서 너무 죄송하고 네, 다만 그래도 혹시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이 있다면 가셔서 구독 네. 눌러주시면은 제가 면이 많이 설 것 같아요. 저 그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희 랜선 신학교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랜선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뭔가 기독교계 클래스 101? 정확해요. 네. 그래서 정말 고퀄리티의 강의들을 들을 수 있고, 또 되게 신학교를 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들을 수 있고, 생각보다 신학교 가면 그렇게 고퀄리티 강의야. 그래서,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식 신학교를 가지는 않지만 좀 그런 것에 준하는 지식을 알고 싶다. 혹은 복음을 그냥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런 목적에도 꽤 도움이 되는 것 네. 같아요. 신학생이 되었든 평신도가 되었든, 그리고 저처럼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던 목회자들 뒤늦게라도 좀 다시 공부하고 싶다. 랜선 신학교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저희 채널에 올리고 싶어요. 얼마든지요. 네, 얼마든지 갖다 쓰시고. 네, 그리고 저도 뭔가 거기서 하나 강의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정진을 좀 네, 해볼게요. 약간 복음 강의 이런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그런,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네, 함께 같이 대화 나눠봤었는데 아마 앞으로도 여러 가지 대화 같이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